그래서 손상된 내적 대상을 재건하고 건강한 심리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대상 관계 이론에 기반한 상담적 접근이 효과적일 수 있다. 상담의 목표는 내담자가 자신의 내적 대상 관계를 인식하고 분열된 좋은 대상과 나쁜 대상의 표상을 통합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긍정적인 내적 세계를 구축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이미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내담자의 오류가 있고 왜곡되어 있는 내적 대상 관계를 인식시켜주고 그것을 달라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분이 대상관계 이론의 개입이라고 생각을 하셨고, 그것도 들어가요. 그것도 오늘 우리가 같이 배워볼 거예요. 하지만 지적인 인식과 그리고 감정과 행동의 변화는 너무 격차가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 먼저 아셔야 돼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오랫동안 상담 현장에 있었고 분석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정말 오래 분석을 받으신 분들, 초기 시 폐기하고는 달라요. 오래 뭐 3년에서 5년, 10년까지 상담을 받아본 사람과 제가 관계를 맺어본 적이 있단 말이에요. 3년, 5년은 빈번하고요. 근데 여기에서 갖게 되는 장점은 뭐냐면 초기에는 이런 어떤 초기에는 내적 대상에 대한 인식, 지적인 인식 통찰이 그게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죠. 뭐 그건 참 어쩔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점점 후기로 갈수록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알아요. 안단 말이에요. 이런 어떤 무심한 저의 성격이 무심했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생겨났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바뀌질 않아요. 알아서 뭐 어쩌라는 거예요? 분석가한테 오히려 그렇게 질문해요. 알아서 어쩌라는 겁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만약에 대상관계 이론이 이렇게 지적인 인식이 목표에 있다고 한다면, 그게 왜 정신분석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제가 한탄할 일이 대상관계 이론을 가르치면서 이런 지적인 인식이 마치 대상관계 이론 상담의 목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라는 사실이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거예요. 수용적이고 안정적인 환경을 형성해주고, 그리고 공감적인 반영을 해주는 이 분석 관계와 상담 관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바로 그 관계 안에서 사람은 성장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어떻게 설명하면 참 어려울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지적인 인식과 그리고 감정과 행동의 통찰 사이에 그 격차가 클 수밖에 없을까요? 그 격차가 클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이 감정과 행동이라고 하는 측면은, 참 어린 시절에 형성되어 있는 대상관계의 근거에 있어요. 내적인 대상관계. 그리고 자주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습니까? 마치 가죽 잠바를 입었는데 그 가죽 잠바는 입고 벗을 수가 있죠. 그것은 살갗에 스며들어서 가죽 잠바를 벗어낸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지적인 인식이 그렇게 도움이 되질 않아요. 여러분이 그게 초심 상담자로서 오해하게 된단 말이에요. 알려주면 이거 좋아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스며들어가 있어요. 네, 그걸 벗는다는 건 정말 어마무시하고 처절한 감정과 이 느낌의 상태를 극복해야만 하는 그런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돼요. 그건 제가 수업 시간에 자주 말씀드렸어요. 어마어마한 좌절스럽고 처절한 그 고통과 느낌을 극복해내야 돼요.
그러니 어떻게 쉽게 그게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교수님 그렇다면 그 처절하고 그 불편하고 정말 좋지 않은 그 감정들, 느낌들은 뭘까요? 그걸 알면 되겠네요.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네, 유기의 불안, 버려짐의 불안이. 내가 바뀌면 이미 내적 대상 관계에서는 딱 신호가 옵니다. 이건 버려짐의 느낌이 확 와요. 내가 그동안 취해왔던 삶의 태도와 삶의 행동과 삶의 감정 상태를 변화시킨다? 그게 쉽지 않은 이유는 그것은 어마무시한 버려짐의 이 불안이 그 근저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또 다른 말로 해체의 불안. 내가 조각조각 나고 그동안 나라고 생각해왔던 이 나에 대한 느낌에 해체가 온단 말이에요. 조각조각 나고 그게 내적 대상 관계에서 불러일으키는 아주 처절한 감정들이에요. 그 감정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 모든 사람이 어려울걸요? 저와 여러분 다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상담이나 분석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해체의 불안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존재의 불안이라고도 얘기하고요. 버려짐의 불안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사랑을 잃어버릴 것이라는 불안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어, 뭐, 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멜라니 클라인은 어나이얼레이션이라고 멸절 뭐 이런 불안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게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수용적이고 안정적인 환경, 공감적 반영만큼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없어요. 네. 그것은 바로 그 뿌리에 있는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그 불안과 그리고 어, 해체에 대한 이 느낌에 정말 좋은 처방전이 될 겁니다.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그게 처방전이 돼요. 그런 과정들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차곡차곡 마음 안에 쌓여가는 자신을 존중하고 신뢰할 수가 있고 자신에 대한 가치를 갖게 되는 그 관계 속에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네. 이걸 뭐 수딩 스트럭처의 형성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네요. 자기를 돌보고 달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형성이에요. 자신의 어떤 생각과 느낌도 존중할 수 있는 그 분석과하고의 관계 속에서는 마음의 통합이 점차적으로 가능해지고, 그리고 어떠한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든, 네, 그것을 잘 조절하고 또 조율할 수 있는 그런 달랠 수 있는 마음의 구조가 생겨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련에 있어서 가장 정점에 놓아야 하는 것은 어떻게 내가 수용적이고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고 공감적인 반영을 전문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에 여러분 큰 초점을 두셔야 될 거예요.